자, 그 기술 창업을 위해 4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책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는 창업 후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제품 개발에는 성공하였지만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.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생성, 이 사업화 과정에서 두 번의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며 이게 이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생성해서 사업화 과정까지는 한 두 번의 양탄까지죠. 한 두 번의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기술과 시장 간의 갭이 커서 대학 연구소의 기술 활용도가 29% 정도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실패 확률도 37%에서 한 54%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대부분의 그 기술 기업들은 초기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쳐 제품을 양산하고 판매하는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데스밸리,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. 그리고 기술 개발 이후에 창업 과정을 거치고 창업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한 40% 정도 차지하는데 이 죽음의 계곡을 잘 극복하는 것이 창업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. 다음에 이제 쾌점을 또 이야기하는데요. 초기 기술 지향의 목표 시장에서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중 주류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캐즘이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금 이런 게 추가로 이제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금이 묶여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 묶이는 게 어, 이제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제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인건비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비에 돈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, 이렇게 기술 생성 데스밸리에서 사업 화율이 한 29.3%가 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서 나머지는 다 한 70%는 넘지 못하고요. 그리고 창업률도 보면 여기 이제 창업률이 나와 있는데 창업률이 여기 어, 지금 흐릿한데 3.5%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창업률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데스밸리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창업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거죠. 어, 그래서 이러한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율을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업 실패율이 제조업 같은 경우 37%, 서비스업이 한 54% 되고요. 5년차 정도 돼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실패 원인을 보니까 기술 개발 실패가 29%, 자금 조달 부족이 23%, 판로 확보 미흡이 20%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부족이 이 캐점으로 인해서 또 발생을 하는 거죠. 자, 뭐 대충 요 정도 비율로 이렇게 성공률과 실패율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
기술 창업의 주요 성공 요인과 준비 사항. 이제 기술 창업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, 그게 이제 수요 기반 창업이죠. 그래서 시간 지남에 따라 가치가 이제 변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. 자, 그래서 이 성공 요인을 보면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요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가능성 자체를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제 나중엔 디자인이나 브랜드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고 나중엔 가격, 법령화 단계에서는 가격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낸다.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치는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기존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성과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며 이게 위험 감수성이고요. 그 다음에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.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음, 이게 이제 성공 요인이자 또 준비 사항이라는 거죠. 기업가 정신이.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앞으로 또 계속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진취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과 그 다음 위험을 감수하는 감수성 요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고 성공 요인이다. 그리고 빠르게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 확인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개발 4단계가 보니까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고객 발굴, 고객 검증, 고객 창출, 회사 설립 뭐 이렇게 돼 있고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빨리 검증 하는 게 중요하다. 자 여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표가 있죠. 기술 창업 성공 요인하고 거기는 혁신적 아이디어, 창업가의 창업팀, 시장, 비즈니스 모델 이런데 요걸 한번 잘 보면 시장이 화이에 해당이 되고 화이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게 포스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. 그게 이제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자원으로서 하우 관점에서 창업가와 창업팀이 되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음, 여기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고객 발굴 및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는 이 가치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린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창업가 창업팀을 위해서는 창업가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. 그래서 이 창업자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결국은 창직 로드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요건 그냥 책에 있는 거 제가 정리를 했는데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입니다. 그냥 있는 거 나열식인데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이런 게 있다. 이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.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조금 뭔가 약간 미심쩍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제가 중간에 이렇게 포커싱을 잡기 위해서 정리를 계속 합니다. 앞에 했던 거라도 또 버전업 해가 정리를 하니까 그냥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기술 창업의 단계가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보면 좀 아시겠죠? 그래서 기술 창업이요. 단계를 이 책에서는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. 그런데 1단계, 2단계는 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3단계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또 지원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나눠 놔서 사실 어, 책의 분류상으로 했을 땐 조금
체계적이지 않다,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를 만드신 분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척추를 중심을 한번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책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술 성숙도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 단계로 해가지고 0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고 그 0단계가 경력 개발 과정 즉 창직 단계고 이때가 이제 그 분야의 안목을 가지는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.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예비 창업자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제품 개발까지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준비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까지.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조금 반응이 안 좋다. 그러면은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피보팅을 하죠. 근데 이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돈으로 하기엔 좀 벅차니까 5천만 정도 필요하니까 데스밸리가 존재하니까 그것을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엔젤 자금을 받아서 3단계 프로토타입에서 5단계 시제품까지 한번 가본다. 그게 내가 역량이 안 되면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한번 기술 가능성 플러스 디자인까지 해서 시제품으로 이게 이제 5단계가 논문으로 말하면 연구 모형으로 설문지 만든 거죠.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이제 유의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부터 이제 9단계까지는 이 창업자 단계거든요. 이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7단계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시설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? 그리고 캐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지출이 일어나죠.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또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일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2단계 되면 시제품 개발료 단계부터는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게 창업자 단계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이제 생산 인정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양산까지 가는 그래서 창업자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이 되는 이 단계까지 갈 때 여기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어떻습니까? 데스밸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이제 11단계 성장 단계, 스케일업 단계죠. 이때 이제 VC들이 개입이 되는데 이때 시설 자금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어, 어떻게 보면 어, 양산 그 뭐죠?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죠. 그래서 10단계, 11단계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12단계에 이렇게 다시 이 1단계 했던 것 같은 투자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리바이벌이 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자금에서 IPO나 아니면 M&A가 이루어지고 그 단계에서 단계별로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 사람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역량들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술 창업 단계를 이제 1단계는 이 본 책에서는 5단계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술 창업 2단계에서는 5단계에서 한 7단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은 책은 시간에 의해서 전개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저는 알고 있고 제 거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. 사업화 프로세스인데 자 업종 업태를 분석을 하죠. 그래서 먼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외부 환경은 거시 환경이 있고 미시 환경이 있고
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, PLC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수명 주기도 있고, 예.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.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밸류체인 상에서 한번 보니까 어떤 역량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있더라. 그래서 이게 나의 자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어, 핵심 자원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,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비 업종 업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가,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, 거기서 업종이나 업태가 선택이 되면 최선의 업종과 업태가 선택이 된 그다음에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성 도출까지 하는 거죠.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0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여기 0단계.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되는 게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STP 분석을 통해서 1단계 펑션 리콰이어먼트로서 4P나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되고요. 여기서 그걸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죠. 이때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, 이때 이제 제품 사양이 서비스 모델 사양이 구체화되니까 매출 추정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고,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 되면 그걸 가지고 이 3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요.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받든지 엔젤로부터 받든지 파들 마들로부터 받든지 프렌즈로부터 받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4단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제품까지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업종 업태 분석은 0단계라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는 요거는 1단계부터 한 4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0단계부터 11단계까지 여기 보면 핵심 자원으로서 아까 그 핵심 역량 분석이 있죠. 이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경쟁자와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이러한 분야에서 어떤 게 강점이 있는가,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. 이 18가지가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핵심 성공 요인인데, 이 성공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한테는 이게 실패 요인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성공한 사람한테는 성공 요인이 되지만 이러한 자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실패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핵심 성공 요인은 이건 목표가 되는 거죠. 목표이자 반드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그 KPI, Key Performance Index고,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객 가치 제한 관점에서 7P가 있는데 Product, Price, Place, Promotion, Physical Evidence, People, Process. 제가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,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단계별로 기술 단계가 있고 기술 성숙도가 있고,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과정을 창직, 예비 창업자, 창업 성장 단계가 있고, 그 다음에 고객 가치로서 7P 관점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된 게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코스트 관점에서 핵심 성공 요인은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?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 단계별로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, 내가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걸 극복해야 되고, 이게 또 내한테는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. 그리고 사업화 단계 프로세스를 보니까 업종 업태가 0단계에 해당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가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더라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음, 이 기술 창업의 단계를 이 책에서는 3단계,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이렇게 나누가 했고요.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책에서 내용 기준으로 한번 보면 기술 창업 준비 단계가 있고 기술 창업 사업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단계별 성장 전략, 뭐 수립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연계성이 좀 맥락이 안 맞습니다. 1단계, 2단계까지는 그래도 기술 성숙도 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7단계까지 가는데 이 3단계는 단계별 성장 전략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. 그런데 그냥 이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기술 성숙도와 그 다음에 KP, TRL, 그 다음에 KPI, KPI, 그 다음에 코스트 관점에서 CSF. 그래서 요 단계, 요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, 그 기술 창업 준비 단계에서 이 창업자 분석 단계가 있고요. 사업 아이템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0단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다음 지식 재산권 확보가 이제 1단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또는 2단계입니다. 예, 그 다음에 3단계가 시장 및 지원 자원 검토 그리고 사업 아이템 선정. 이제 이게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도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어,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래 연구개발,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 선정이라는 게 그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5단계의 사업 타당성 분석, 창업 및 사업 개시. 예. 그래서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언제 하느냐? 3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시제품 워킹 모터 만들면 이제 고객들한테 뿌리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반응을 보게 되겠죠.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가능한 거죠. 매출 추정도 가능하고, 구체적으로 수익도 얼마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물건 발주도 나오고 그런 거죠. 엔지니어링 단계니까. 그래서 창업 및 사업 개시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창업 및 사업 개시를 위한 창업 의사 결정. 이게 창업 의사 결정을 언제 하느냐? 5단계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시제품 개발 후에 워킹 모카.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결정하는 거는 아이템 뭐 발굴하고 1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 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때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계획 서는 먼저 3단계에 벌써 만들었지만 이 사업계획 수립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이제 마케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결정, 창업을 하는데 누가 창업자가 할 거냐, 대표가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사업자 생산 라인 구축하고 이러니까 사업장을 이제 구축하고 그다음 공장 등 설비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1단계를 조금 세분화해서 책에서 나온 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창업자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이 창업자 분석은 이 기업가 정신이 있고요. 이 기업가 정신은 앞에서 말한 진취성, 혁신성, 위험 감수성 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그걸 다 긁어 모았는데 그 변수 요인으로 자율성, 창의적 리더십, 사회적 책임, 도전의식, 공감 소통, 공감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가 정신, 뭐 논문에서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,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
진취성, 혁신성, 위험 감수성 요거는 기본적인 겁니다.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? 리더십하고 소통 공감 능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. 거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? 여기서 보면 자율성, 그죠? 자율성하고 사회적 책임, 도전 정신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율성, 사회적 책임, 도전 정신. 예, 사회적 책임.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이런 사회적 책임이 또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전 정신은 어떻게 보면 진취성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도전 정신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. 진취성으로 대체가 되고 여기 이제 자율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이 자율성 정도가 이 진취성과 좀 성격이 비슷하지만 이건 또 다른 거죠. 그래서 자율성 요 정도가 사회적 책임과 자율성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다. 그래서 한번 외워볼까요? 기업가 정신은 산을 오르는 진취성과 그 다음에 혁신성과 무주공산의 창의성, 혁신성과 그다음 위험 감수성, 그 다음에 창의적 리더십, 그 다음에 소통 공감 능력, 그 다음에 자율성, 사회적 책임. 예, 그 정도. 예, 그 정도가 총 7개가 대형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고, 그래서 창업자 분석에서 또 볼 수 있는 게, 자, 여기 핵심 성공 요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? 음, 여기 보면 창업 분야와 관련된 지식, 경험 정도, 이건 전문가죠, 그죠? 여기 전문가에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. 이게 뭐냐면 1단계의 이 네트워크인데, 이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. 외부 네트워크. 창업 교육 정도. 음, 이게 앞에 관련된 지식, 경험 정도나 창업 교육 등 준비 상태,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창직을 통해서 이게 실전에서 본인이 경험을 쌓는 게 이게 굉장히 창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능력인데요. 창업팀을 구성하고 조직 관리하고 자금 조달, 활용, 마케팅 이건 뭐죠? 한번 볼까요? 여기 한번 볼게요. 사람 관점에서는 팀을 구성하는 고 조직 관리 능력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많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 수립이죠. 자, 이 창업자를 분석한다는 게 창업할 역량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기업가 정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 외에 경험 지식과 경영 영역 관점에서 0단계 요걸 좀 유출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앞에 이제 이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옆에 놔뒀는데 이걸 놔둔 거는 앞에 0단계 그 다음에 5단계까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즉 그 1단계 여기서 말하는 기술 창업 준비 1단계에 업종 업태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